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오기 직전에 TSMC 실적 확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수급 변화나 지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뭐 반도체 쪽에서 일단은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구간에서 뭔가 확실하게 이쪽으로 잡히는 것인가 이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오늘도 삼성전자를 좀 빼다가 TSMC 실적 얘기 나오고 나서 다시 좀 유입이 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좀 논외로 보고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해볼게요. 뭐 잘 나올 건 알고 있었잖아요. 자, 송태현 과장님, TSMC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진짜 잘 나왔습니다. 뭐 매출 총 이익률도 그렇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가이던스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뭐 예측 가능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의해 볼 것은 국내 반도체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인데 지금 움직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플러스권 꿈틀 정도거든요. 꿈틀 정도. 요 부분 이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점쳐야 될까요?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TSMC에 대한 이런 AI 관련된 모먼트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HBM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TSMC와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시부터는 이제 이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얼마만큼이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인가 아니면 캐펙스 관련돼서도 얼마만큼이나 계속적으로 캐펙스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3나노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5나노 쪽은 조금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무슨 의미를 조금 더 갖고 있는지를 잘 풀어내 준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TSMC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사실 거기서 있어서는 무풍지대에 가까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가 TSMC에 대한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기까지 연결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대한 고민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관은 삼성전자 계속 좀 다시 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근데 TSMC 실적과의 어떤 영향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물음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있습니다. 정 교수님 안 그래요? 어떤 부분이? TSMC 실적과 삼성전자의 연관성?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서로 앙숙이잖아요. 네. 서로 앙숙이잖아요. 라이벌. 라이벌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TSMC가 잘 나왔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안 좋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뭐 상승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요거는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으로 뭐 TSMC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에이징랜드 같은 그런 종목들이 실적인 수혜지 뭐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수혜를 굳이 따지자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네. 아까 뭐 저희 방송 전에 브리핑에서 엔비디아하고 TSMC가 뭐 조금 이제 아웅다운하는 모습이 나는데 최근에 TSMC가 너무 가격을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했는 건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싸게 달라는 어필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독점이 문제인 거예요. 독점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잘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고 뭐 얘가 좀 세번했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일단 TSM 실적 잘 나온 거 미국 증시에서 반응이 나올 건데 네. 그럼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내일이거든요. 내일인데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좋게 반응을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제 ASML 실적 나오게 되면서 그냥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시 분위기에 그냥 찬물 좀 끼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TSMC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마이크론 때같이 그렇게 호재가 될까?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이닉스 일부 종목은 영향이 가겠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이 TSM 실적이 지난 마이크론 실적 때와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젠순왕 입장에서는 네. TSMC한테 좀 잘해줘.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 뚫을 수 있다. 요 정도의 무기로서만 쓰이는 거겠네요. 이걸 삼성전자의 뭐 호재로 받아들이고, 뭐 물론 시장에서 반응은 없었던 거가 뭐 결론이겠죠? 단골과 한번 뭐 네. 아웅다웅 있었다고 해서 단골을 바꿀까요, 쉽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가 왜 안 되는지는 TSMC, 우리보다 TSMC가 더 잘 알고 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린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엄청 활발해졌습니다. 송 과장님, 확실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펌핑이 일어났어요. 다시 19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19만 2천 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조금 UBS 쪽에서 들어오네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쪽은 TSMC 실적이라고 하는 그 꽃길도 확인을 했고 이제부터는 그냥 상방을 달린다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지 사실 이전에 얘기 나눈 바 있었어요. 이전의 기울기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TSMC 실적 확인하고 난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그럼 이제 다음 목표는 20만 원 이상이냐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답변 주세요? 뚫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갈지 이거는 사실상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실적 발표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실적을 뛰어넘었다. 라는 그림이 나오게 됐을 때 과연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HBM 내에 있어서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TSMC도 이러한 이제 파운드리 영역에서는 동일한 MS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TSMC가 상승이 나오면 하이닉스라고 해서 왜 이런 부분을 더 가지 못하겠는가라고도 생각을 일부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일부에 있어서는 메모리 업황이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이 TSMC만큼의 주가의 탄력도로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보적인 지위에 있다는 거는 결국은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얼라이언스에 있는 TSMC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고가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하이닉스만 굳이 밑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서 움직임은 더욱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자는 사실상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SK 하이닉스를 롱을 잡고 삼성전자를 숏을 잡는 플레이가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경직성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은데 반대로 올라갈 모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발표가 될 SK 하이닉스의 실적마저 더 좋아진다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추가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TSMC 실적 나오고 에이징랜드가 강하잖아요. 그 TSMC 국내 유일 협력사와의 뭔가 업무 협약이 있었다라는 과거의 그 향수와 함께 올라갑니다. 지금 오히려 더 가벼운 쪽은 이쪽이라고 봐야 될지 싶기도 합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소부장단이 지금 좀 탄력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지요. 원래는 큰 형님들이 움직임을 좀 가져가 주면 소부장도 기회가 있나 싶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상관없고 형님 잠깐 나와봐 하면서 소부장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는 그동안 못 갔어 하면서 막 불을 이끌고 있거든요. 이스페타시스도 강력하게 또 올라가고요.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인더 등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긴 했지만 일단 소부장 얘기부터 주목해서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폭발적인 상승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라면 어저께 ASML 실적 나왔을 때 소부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오늘 뭐 TSM 실적 나오게 되면서 에이징랜드가 반응이 나오고 있고 뭐 넥스틴 같은 종목들 반응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한미 반도체도 5% 상승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TSMC, 엔비디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 소부장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건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9월 지나고 보니까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19일 이후부터는 좀 바닥을 좀 잡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나오고 난 뒤부터 소부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부 뭐 BCNC라든지 뭐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반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럼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또 살펴보게 되면 소모품이라든지 전공정 장비 쪽은 또 반등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부장이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제한시키고 엔비디아 좀 제한시켰을 때 반응이 나온 종목들이 한 종목 그냥 이렇게 낚시하듯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종목이 갔을 때 천천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 있게 소부장 쪽을 보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소부장 쪽을 사고 싶다라면은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스페타시스하고요. 네. 그냥 SK 하이닉스를 저는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번에 톡 드렸어요. SK 하이닉스 하시라고. 어머니께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저도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내려갈 일이 있거든요. 내려가게 되면 사셨는지 다 확인해 볼 거예요. 확인하면은 캡줬다 가지고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금은 그냥 SK 하이닉스 그냥 보세요. 보시고 소부장 쪽에 뭐 어떤 대단한 반응 이런 거 기대 안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막 반도체 본전 오신 분들은 팔아요? 송태영 과장님? 아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니요. 아니요라고 정태영 네. 의원님. 송태영 과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이라고 한다면요? 소부장은 저는 안 팔아야 된다고 안 팔아도 된다. 저는 이사님하고 조금 의견이 달라요. 네. 사실 이제 소부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가파르게 뚫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약간 시간을 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하향에 대한 각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옆으로 횡보 내지 중간중간 삼성전자 보와 하이닉스의 오늘의 한 2%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 두 가지로 얻을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걸 시장에서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부장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소부장 내에서 조금 더 수주에 대한 모먼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처럼 이 엔비디아나 아니면 TSMC의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오버퍼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는 지금 DI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부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지금 SK 하이닉스를 추가로 넘어설 수 있는 좋은 퍼포먼스거든요. 그런 구간들이 앞으로 저는 소부장 쪽에서 조금씩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지는 종목을 보게 되면 PSK 홀딩스도 지금 호가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충분히 HBM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는 더욱더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소부장단에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에 대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전공정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이 궤 자체가 조금 더 레거시 쪽에 이제 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레거시 쪽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는 그만큼 디메리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전공정, 이런 레거시, 이런 앞자가 붙는 애들은 그냥 지금 아직까지 볼 때는 아니고 HBM 관련된 아니면 수주에 관련된 장비 쪽에서 조금 더 모먼트가 좋을 만한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서 지금은 플레이하기가 이제 좋아지는 시점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풍성한 시선이네요. 다각도로 챙겨보고 있고요. TSMC를 고객사로 둔 한국 반도체 기업들 뭐 여러 많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뭐 HPSP, 이오테크닉스, 뭐 에이징랜드가 먼저 시세를 보여줬으니까 리노공업, ISC 등등 많습니다. 지금 하나씩 또 체크하면서 시세를 어느 정도 탄력도 있게 가져가는가도 체크해볼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빠르게 가볼게요.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일 시간에서부터 난리가 났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종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하나인더는 시간의 하한가 자리 그대로에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현재 뭐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6%대 강세. 근데 TSMC 실적 확인하고 조금 더 레벨업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일전에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굳이 두 종목에 있어서는 특별한 점수를 줄 건 없다라고 그때 지난주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동일하세요? 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금은 누가 수혜가 된다라기보다는 누가 피해가 될까를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6월 달 이후에 이 회사에 대한 의견이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독점 프리미엄, 요게 깨졌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와 관계가 거의 깨졌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제가 아는 내에서 정보를 수집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독점 프리미엄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전과 하이닉스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8단까지는 한미 반도체와 독점이 들어간 게 맞아요. 맞는데 12단부터는 ASMPT인가요? 그 회사 쪽하고 거의 이제 손을 잡았어요. 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수율이 한 70% 나온대요. 그런데 방금 APS, ACMPT인가 하여튼 저한테 헷갈리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80에서 90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비가 대량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의 뭐 한미 반도체는 지금 마이크론 잡고 그다음에 삼성전 쪽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 하이브리드 본더 해가지고 HBM4에 적용시킬 이 기술을 하나 정밀하게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해왔고 지금 테스트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루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이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한미 반도체 상승 나오잖아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 이후부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뀐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볼 수는 없어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네. 일단 판단도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계속 저한테 여쭤보신다면은 똑같은 대답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네. 정태근 기자님의 뷰가 바뀌기 전까지는 안 물어볼래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외국인 순매수 탑10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관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점입니다. 송 과장님,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SMR이 지금 미국에서는 뜨거운 키워드 같아요. 근데 SMR로 완전히 우리가 좁혀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오늘 잘 간 거, 이 정도면 충분히 간 거 맞죠? 저는 잘 갔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원전의 테마, SMR의 테마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 못했어요. 네. 아침에 테마성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서전기전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BHI 뭐 이 정도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 테마로서에 대한 이 활동성 이런 부분이 더 강해지려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상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술 같은 친구가 들어갔었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테마로서에 대한 생각보다 활동력은 약했구나. 네. 아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플레이어로서에 대한 접근은 어떤가라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시가를 계속 유지해주고 네. 있는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야말로 사실 SMR 관련돼서 뭐 7, 8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었고 뭐 주물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용역 관련돼서도 이 글로벌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욱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바가 많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3개가 지금 계약을 맺었어요. MS, 그리고 구글, 아마존. 나머지도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실질적인 플레이어들 위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단단하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또 원전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태근 이사, 송태영 과장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